예, 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농 강사 박태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2020년도, 우리 노동시장농, 1차 필기 마지막 제3회분 기출문제, 20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회분의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몇 문제 정도, 몇 문제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이제 그 새로운 문제들, 과거에는 기출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나왔어요. 그 외에는 다 과거에 다 기출됐던, 또 중요하게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서너 문제 중에 뭐 새로운 문제지만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는 계산 문제로서 굉장하게 고난도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가장 계산 문제로서 가장 고난도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시험 치신 분들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맞춘 사람이 1%라면은 그 1%도 겐또 치가지고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어려운 그런 계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상식적인 문제 한 두세 문제, 뭐 새로운 거지만 그럼 뭐 아주 이론적인 학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61번 요것도 이제 최근에 시사 문제로서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인데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보세요.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 승진이 잘 안 된다. 승진 정체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승진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승진이 정체됐다. 그럼 정년 단축, 당연히 정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자회사로의 파견 가능하죠. 그 다음 조기 퇴직 유도 끝이잖아요. 4번이죠. 연봉제의 강화가, 우리가 연봉제, 이거는 우리가 임금 형태로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장단점. 연봉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 인재 확보, 유능한 인재 확보죠.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그 성과, 생산성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임금 체계잖아요. 임금 형태잖아요. 이게 뭐 승진 정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4번입니다.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62번은 요거 땄고요.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뭐냐? 우리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간의 근무수당, 요 임금이라고 보면 임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나 잔업 처리 등을 기피한다. 이거는 우리가 임금이 높아지면 대초과보다 소득가 커가지고 일을 안 하려는 그런 현상이죠. 그죠?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옛날에야 임금이 낮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더 벌자 해서 노동 공급을 늘리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임금이 높아진 상태니까, 임금이 높을수록 그 임금이 오르면 대체효과보다 소득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일이나 이런데 월급을 더 줄게, 일해라, 잔업 처리해라, 잔업해라, 휴일 출근해라,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 요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딴 거는 뭐 전혀 뭐 아니죠. 자, 요거 뭐 쉬운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63번은 계산 문제. 이거 뭐 그냥 뭐 아주 쉬운 겁니다. 다음 실업률을 계산하라. 우리 실업률은 뭐죠?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죠.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죠. 그죠? 요 둘이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36만 명, 4만 명 분의 실업자 수 4만 명, 이렇게 하면, 그러면 40만 명에 4만 명이 10%죠. 10%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아주 쉬운 계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64번. 이것도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고
우리 던노비라는 경제학자,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게 3개 있죠. 이거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 기업 특유의 기술적 특성, 또 기업이 처한 시장 또는 예산 제약, 3주체, 노조, 사용자, 정부의 세력관계에서 노사관계가 규제되죠. 시민의식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죠.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문제인데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합리적인 임금 체계, 임금 체계, 뭐 우리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런 게 임금 체계잖아요. 그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춰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임금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당연히 공정성입니다. 공평성, 공평하게 임금이 지불돼야 된다. 그 노동자가 한 일만큼,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아가게 돼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 기능입니다. 보상의 공정성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종업원에 대한 동기 유발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유능한 인재 확보 이런 것도 당연하죠. 근데 생존권 보상? 이거는 어떤 사회 보장의 개념이지,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합리적인 임금 체계 요새같이 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을 정하자, 저 자본주의가 발흥할 때도 아니고요. 예? 자본주의가 발흥할 때, 그때 뭐 인구가 대규모로 있을 때, 그때는 임금이 생계비에 기착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요, 사회생활이, 자본주의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합리적 임금 체계에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 생존권 보장의 개념에서 임금 체계를 갖추자,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날이겠죠. 4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이제 실업 종류 물어봤죠. 우리 마찰적 실업.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찰 실업은 우리가 자발 실업으로서 탐색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그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 마찰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실업. 요거는 우리가 불황 때 수요 부족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하는, 그 발생하는 실업인 자발 실업 중에 단기적 자발 실업인 경기적 실업이죠. 그 다음에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이, 여기 답이죠. 우리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제공, 직업 소개서 알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어떤 실업인가 볼까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의 불일치. 이거는 구속 실업이죠. 기업이 요구하는, 실업자는 많은데 기업이 요구하는 그 기술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일어난 실업이, 또 구속 실업은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죠. 예,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에 속하고요. 그 노동 절약적 기술 도입, 기술적 실업이네, 그죠? 노동 절약이면 노동자가 기계가 대체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기계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던 일을 노동자가 안 하고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로봇이나 뭐 자동화 시스템, 이런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노동자가 축출되는, 그게 노동을 절약한다. 노동 절약적 기술 도입으로 인한 해고가 발생하는 게, 이런 기술적 실업이다. 물론 기술적 실업도 뭐 비자발 실업의 하나지만은, 요 3개 딱 이렇게 나와 있고, 요 2번이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죠? 마찰적 실업에 대한 정의죠. 우리 실업자 종류는 뭐 너무나도 열심히 중요하게 공부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다음 67번. 이것도 노동조합의 그 형태죠. 다음 중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학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하다. 우리가 오픈, 클로즈드, 유니온, 요거는 뭐 기타 거고요. 오픈, 클로즈드, 유니온 요 3개 중에 노조가 가장 불리한 제도, 사용자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하는 오픈이죠. 오픈. 오픈은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휴업제도죠. 그러니까 노조가 이 사용자 협상에 가장 불리하죠. 가장 강력한 게 클로즈드입니다. 이거는 노조원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노조원이 돼야만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이게 클로즈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가 힘이 막강하죠. 이 노조가 가장 힘이 약한 거고, 요거는 중간 유형이죠. 유니온은. 예.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68번은 A 산업의 임금이 B 산업보다 높다. 그럼 A가 B보다 높다. 임금이, 평균 임금이.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 왜 A 산업이 B 산업보다 임금이 높을까?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약하면 안 되죠. 강해야 되죠. 우리 노조가 강해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죠. 우리나라에 강성 노조들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힘이 세야 임금이 높죠. 약하다 이거 틀린데 답은 1번이 바로. 약하면 임금이 더 낮죠. 그건 다 맞아요. A 산업 근로자의 생산 질이, 노동자 질이 B 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그럼 임금 더 받을 수 있고, A 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이 B 산업의 숙련도 기술이 더 좋다는 거죠. A 산업 근로자의 숙련도가 B 산업 근로자의 숙련도보다 높다. 맞고, A 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노동 수요에 노동 공급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급속히 성장하면은 기업들이 노동 수요를 많이 할까? 노동 수요가 높으면 노동 공급보다는 임금이 높아지죠. 여기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여기 임금 아닙니까? 이건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기업들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노동 수요 이렇게 올리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1번에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그죠? 그 다음에 69번. 이것도 너무 쉽네. 1초 만에 답이죠. 1초 만에 답. 필립스 곡선, 이런 공부하셨죠? 필립스 곡선? 어떤 변수 간의 역관계죠. 역관계. 역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가요? 그죠? 우리가 이 Y축에 물가 상승률이나 혹은 임금 상승률 아무거나 잡으면 되죠.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조사된 그래프죠. 그러니까 역관계인데, 근데 임금 상승률 해도 물가 상승률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를 나타낸 실정 그래프. 그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너무 쉽죠. 70번. 자, 최저임금제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 효과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있어요. 우리 최저임금제 도입의 효과나 목적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은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여 구매력 증대, 그 다음에 과당 경쟁을 지향하고 경영 합리화 유도, 그 다음에 생계비 보장, 이게 다 목적, 그 외에도 있겠죠. 목적이 많은 한 우리 7가지 정도 됐나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 및 효과. 고용 확대, 이게 틀렸네. 답은 1번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문제점이죠. 고용이 감소된다는 거. 고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오히려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죠. 우리 최저임금을 정하면 보세요. 이런 임금에서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딱 맞으니까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노동 수요량이 떨어지고 고용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비자발 실업자, 구조적 실업이죠. 비자발 실업자, 구조적 실업자도 발생하게 되죠. 고용도 떨어질 뿐더러 또 비자발 실업자인 구조적 실업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입 목적이 아니잖아. 고용 확대는. 아시겠죠? 아주 이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 가보겠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열심히 공부하셨죠?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어요. 내부 노동시장은 외부 노동시장의 반대로서 노동력 확보를 기존의 노동자들 직원들이다. 자리 배치 전환, 훈련, 승진 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부 노동시장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로 제1차 노동자로 구성, 1차 노동시장과 많이 맞죠? 내부 노동시장에서
일한다면은 자리가 안정되냐, 고용이 안정되죠.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채용에 들어오면 기존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도 있는데, 다른 데 채용 안 하고 기존의 노동자들 중에 이제 승진이나 자리 배치 전환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장기적인 안정적 고용 관계, 그리고 이제 승진됨으로써 이제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양호한 근로 조건의 1차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은. 그래서 주로 1차 노동자로 구성돼,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로 구성되는, 그리고 장기 근로자, 장기 근로 계약이 되겠죠. 장기 근로가 유지되겠죠. 장기 근로자로 구성되어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고용 계약 형태가 다양한. 아이고, 이거는요, 고용 계약 형태가 노동자별로 다르면 이걸 자리 옮김, 승진, 이걸 하기가 어렵죠. 고용 계약 형태가 다 다른데. 그죠? 이거는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는 이런 것들, 노동자별로 고용 계약 형태가 다양하면요, 이거는 이 자리 배치나 자리를 옮기는 거라든지 이 승진이 어렵고 외부에서 노동자를 새로 채용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노동 시장입니다. 고용 계약 형태가 노동자별로 다양하면은. 자, 그 다음에 72번. 요것도 나와, 우리 파업을 설명하는 힉스의 단체 교수 모형. 요거 나왔네, 그죠? 단체 교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1번 놔두고 2번, 3번, 4번 담아. 우리가, 자,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과 사용자의 제의 임금은 파업기간의 함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파업기간이 이렇게 되면, 파업기간이라면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이라 하기도 하고요,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라 하죠. 이거는 그 기간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함수죠. 노조의 요구 임금선, 노조의 저항곡선, 같은 말입니다. 네, 요구 임금선, 저항곡선, 우하향. 노조가 처음에는 임금을 높게 받으려고 이제 파업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낮아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측의 제의 임금, 이게 이제 사용자 양보곡선입니다. 그거는 이제 파업기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사용자의 제의 임금 혹은 양보곡선, 같은 말이죠. 네. 우상향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딱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파업기간이 결정난다. 여기까지 파업기간이 결정나고 여기서 임금 타결이 돼버린다. 그죠? 여기 임금에서. 근데, 그럼 이거 다 맞잖아, 지금. 2, 3. 그럼 답은 1번인데, 1번이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힉스의 단체 교수 모형의 문제점으로 두 개가 지적됐죠. 이 문제점이, 일단, 이게 이름은 단체 교섭 모형이잖아요. 단체 교섭. 파업의 이름, 단체 교섭이 결렬이 되면 파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파업이론 아니냐? 파업기간. 파업이론이 아니냐? 우체 단체 교섭 모형이라 제목을 적어놓고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체 교섭 모형, 제목은 단체 교섭 모형인데 이게 아니고 파업이론이다.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파업이론이라는 이런 문제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파업이론이라 하더라도 요 두 선이 만나는 데서 파업이 안 이루어지고 바로 여기서 임금이 타결돼 버린다는 건데, 이리 되려면요, 이 노조는 이 사용자의 제임금선을 다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사용자도 노조는 결국 이 처음에는 높은 임금을 요구하지만 기간이 길수록 점점 내려갈 것이다. 서로 정보를 완전히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노동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노조는 또 사용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정보가 서로 모르거든요. 정보를 현실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다 알고 있다, 이런 선에 대해서 서로 많이 알고 있다. 정보의 대칭, 그러니까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를 가정하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바로 임금 타결이 돼버린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게 이제 현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다. 현실에는 대칭적 정보 없다. 서로 모른다.
그래서 현실에는 바로 이렇게 파업이 안 일어나고 이 임금에서 바로 타결될 것이다. 이게 현실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정보의 대칭이라는 요거, 정보의 대칭, 서로 상대방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분석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서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업이 한참 일어난다는 거죠. 한참 일어나요. 서로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말이죠. 이게 일어난다는 건데, 이거는 서로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여기서는 파업이 되면은 서로 뭐 이게 안 좋으니까 바로 여기서 의견이,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알고 있다면, 서로 이런 임금, 제 임금선이나 요구 임금선을 서로 알고 있다면 파업이 안 일어나고 바로 요 임금에서 서로 타결할 것이란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다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이 이 이론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죠. 비판받는 거. 그래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조금 뭐 좀 이상하지만, 단체 교섭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이거 2, 3, 4는 완전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1번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보니까 요 이론 자체는 요거 말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이 이론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걸로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뭐 어차피 1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1번밖에.